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가 세계 최대 영화 산업 전시회 시네마콘에 다녀왔습니다. 시네마콘은 나토 북미 극장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한 해의 신작 영화를 소개하고 세일즈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이곳은 단순한 영화 발표를 넘어 극장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극장 기술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돌비와 바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영상과 사운드 기술을 선보이며 극장의 미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죠. 이번 시네마콘에서는 톰 크루즈의 신작 디거, 드니 빌레브의 듄3, 그리고 마블의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 텐트폴 작품들을 대거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극장의 화질과 음질을 리뷰하고 있는 하피TV는 직접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바코의 HDMI 바코, 삼성의 극장용 LED 오닉스, 그리고 세계 최초 사운드2가 극장용 LED 트라이콘까지 시네마콘 2016에서 공개된 최신 극장 기술을 국내 독점으로 소개합니다. 시네마콘 2016은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시저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시저 팰리스는 단순한 호텔이 아닌 거대한 리조트에 가까운 규모라 행사장을 찾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 드디어 전시장에 입장합니다. 참석하는 브랜드 명단들이 있네요. 메인 스폰서는 코카콜라랑 바코고요. 그 아래에 돌비가 있습니다. CJ가 4D 플렉스로 이번에 참여한 것 같고요. 디박스라고 하는 지금 생산하지 않지만 4D 체어를 만들고 보십니다. 홈쇼터는 단종했지만 극장은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메인 스폰서에 바코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GTX가 보이고요. 영화 제작사 스튜디오에서는 소니랑 카날이 가장 눈에 띕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코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스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시네마콘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입고 있는 크리스티가 이렇게 부스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 데일라이트 스크린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 영상기, 극장용 프로젝터를 이제 영상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통칭해서 영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는 화질을 평가를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스크린은 한 150인치 정도인데 블랙이 다 떠서 화질을 알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의 네이밍이 곳곳에 있는 여긴 또 메인 스폰서인 코카콜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부스에서는 과연 뭘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여기 코카콜라를 슬쩍 보니까 그냥 코카콜라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 같네요. 여기는 프레스 오피스라고 하는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프레스들의 휴식 모임 장소인데 어떤 분이 손을 흔들어 주셨네요. 자, 여기는 영화 잡지들을 나눠주는 코너가 있네요. 버라이어티, 박스오피스 같은 영화 잡지를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따 한 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영화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선보일 신작들, 포스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부터 듄3, 마스터즈 오브 유니버스,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스파이더맨. 진짜 영화 팬들은 오면 너무 신날 만한 전시회네요. 영화 포스터만 보아도 가슴을 좀 설레게 하네요. 미니언즈도 신작이 있고, 스퀘어리맨. 팬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아이스크림맨이라는 공포 영화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극장 영화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극장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만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질라 신작도 있고요. 닌자 스토리라고 하는 이거 저거 아닌가요? 가와지리 요시아키의 그 애니메이션 리마스터네요. 어쩐지 그림체가 요즘 애니메이션 같지 않다고 했는데 4K로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CJ가 전개하는 4DX 포스터도 있습니다. 반갑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 빌리 아일리시 5월에 개봉하거든요. 영화 포스터만 소개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네요. 여기에는 모털 컴뱃 있고 토이스토리,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프리미어를 가졌던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10월에 개봉하는 노아의 대홍수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전 극장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모아나 실사판이 나오는군요. 드웨인 존슨이. 디즈니의 IP 확장은 끝도 없네. 이번엔 또 바코의 포스터가 있고요. 이렇게 영화 포스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군요. 자, 모아나의 실사 영화는 7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토이스토리 포스터가 있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보스를 열지 않는 곳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아우, 오디세이가 나. 저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이맥스로 봐야겠죠. 이번에 만달로니안의 캐릭터를 보면 요다가 무척이나 귀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배트맨 레고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신발이 저렇게 크게 있네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느꼈는데 유명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를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 얼굴만 얼핏 기억나고 성함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받거나 이러진 못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바코 부스입니다. 자, 바코 부스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이 모델은 HDR 바이 바코에 쓰이는 영사기 프로젝터이고요. 기본 베이스는 홈셔터에 쓰이는 네르투스랑 동일합니다만은 밝기도 훨씬 밝아졌을 뿐더러 이렇게 뒤쪽으로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셔터 룸에 놓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레이저 광원을 컨트롤하는 유닛이 별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말씀 들었는데 렌즈도 이번에 기존의 렌즈가 아니라 HDR 영상을 위한 새로운 렌즈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용 신형 렌즈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사람이 없는 끝에 있는 쪽을 먼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SP4K입니다. 홈셔터에서는 프레아로 소개되는 모델인데 그 모델보다는 조금 이렇게 네르투스처럼 뒤쪽 면이 더 긴 모델이고, 자, 여기는 신형 프로세서인 ICMP S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처리 속도라든가 사운드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층 강화된 바코 관계자 설명으로는 라이브 스트링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사운드도 AS67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기기들, 특히 홈셔터 기기들 트리노브나 스톰이 단테를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직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모델이 이렇게 전시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1.38인치에 쓰이는 프로젝터에 쓰이는 렌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는 아시아 쪽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계시는데 홍콩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케빈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만의 시네마 시공업체 타이슌의 대표입니다. 자, 이쪽은 새로운 바코의 프로세서를 씌워놓는 공간인데요. 여기 이제 세대 프로젝터를 놓고 있는데 실제는 여기 SP2K라는 2K 정도의 프로젝터의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서는 이렇게 IP 접속을 통해서 프로젝터의 모든 기능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틀고 있는 영화가 프로젝트 헤일멜이라는 최신 영화인데 이렇게 바로 DCI 파일을 재생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IP 컨트롤 기능은 바코 레지던셜 프로젝터들, 헤임갈이라든가 브락이라든가 그런 모델들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굉장히 쾌적하고 조작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면을 미래 고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코는 전시장 내부에 이렇게 널찍한 데모룸을 마련하고 HDR 바이 바코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연에서 바코는 영화 색보정 작업을 담당하는 세계 1위 DI 업체 컴퍼니3의 바코의 HDR 마스터링 시스템을 공급했고, 제가 좋아하는 컬러리스트이자 조코와 부다페스트 호텔의 DI를 맡았던 유명 컬러리스트 질 보그다노비치도 HDR 바이 바코의 고화질을 높이 평가하는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대본은 오디세이, 모탈 컴뱃 2, 만달로니안, 픽사의 호퍼스 등 최신 작품들을 300니트로 마스터링한 버전을 시연했습니다. 방금 HDR 바이 바코 데모 보고 나왔고요. 기대 많이 했는데 역시 영상 퀄리티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좋은 디스플레이에서 HDR은 밝은 것에서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부 디테일에서 더 장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번 데모도 그랬습니다. 밝기 자체 컬러 발색도 대단히 뛰어나지만 그보다는 안부의 콘트라스트라든가 블랙레벨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경쟁자인 돌비 시네마보다도 밝기가 뛰어나니까 컬러뿐만 아니라 해상력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해상력이 훨씬 더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상적인 데모였고요. 한국에도 HDR 바이 바코 사용관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멋진 데모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공간을 마련했네요. 삼성 오닉스 LED 관입니다. 영화 이렇게 포스터를 보여주는 거를 마이크로 LED로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포스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 LED라는 거죠. 지금 영화 포스터가 실제 포스터인 줄 알았더니 전자잉크네. 저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광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디스플레이라고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화 포스터인 줄, 액자인 줄 알고 있다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닉스 LED 시험 공간인데요. 다음 시험까지는 6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6분이면 기다려보죠. 네. 삼성 오닉스 보고 나왔습니다. 데모 보고 나왔고요. 데모 소원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봉한 오디세이랑 그리고 만달로니안 그리고 토이스토리 데모를 보여줬는데 각각 SDR, EDR, 108리트니까 돌비 시네마용이죠. 그리고 DCI HDR을 지원하는 3mm 토이스토리 데모가 처음인데 일단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디세이였고요. 오디세이를 상당히 어둡게 찍었는데 그 표현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같은 만달로니안 데모를 HDR 바우 갖고 이제 보고 나왔단 말이죠. LED 시네마고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당연히 더 좋겠거니 생각했는데 피부 질감이나 해상력 이런 거는 HDR 바우 갖고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삼성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잘 하고 있지만 컬러 프로세싱이 여전히 문제죠. 극장용에서는 극장 필름 메이커가 감독이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운드이죠. 많은 분들이 LED 시네마의 가장 큰 걱정은 사운드를 얘기를 하는데 기존 방식에서는 스크린 뒤에 그 스피커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어쨌든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LED는 LED 디스플레이 바깥쪽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크린 시어터보다 화질을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관건인데 삼성은 하만그룹이 이제 JBL이라고 하는 극장 스피커의 어쨌든 플레이어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과 협업해서 최고의 LED 시네마 사운드를 개발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번 시온룸에서는 하만 스피커도 아니고 프랑스의 극장용 스피커 브랜드라 시온룸을 차린 걸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삼성이 기왕이면 극장용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을 모두 쥐고 있는 기업이면 그에 걸맞는 멋진 행보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그런 데모였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대했던 트라이콘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LED 그러니까 소리를 투과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LED 뒤에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는 최초의 LED라고 얘기하는 업체의 부스를 제가 찾아왔고요. 이 업체의 메인 부스는 사실은 GDC라고 하는 DCI 미디어 플레이어의 부스를 이제 같이 이번에 참여를 한 겁니다. 미디어 서버의 70% 글로벌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건 뻥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해요. 1위는 돌비고 2위는 바코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LED 미디어 서버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GDC 서버입니다. 여기 보시면 DCI 서버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HDR LED를 지원하는 서버라고 합니다. HDR과 HFR을 지원하는 LED를 위한 미디어 서버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DTS랑 같이 부스를 마련한 것 같고요. 네, GDC 서버 안에 DTSX를 지원하는 프로세서를 별도로 내놓고 있네요. GDC가 LED, DCI 플레이어를 외에도 극장용 DTSX 시네마 프로세서를 발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미디어 플레이어이고요. 여기 보시면 DCI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나 SSD 슬롯이 있고 위에가 미디어 플레이어고 이 제품이 바로 사운드 프로세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오디오 프로세서의 이제 리모트 컨트롤인 것 같네요. 옆에는 이렇게 사운드 프로세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메이커들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투과하는 LED 트라이콘의 제품이 이렇게 패널을 하나 전시를 해놓은 것 같네요. 보시면 이렇게 LED인데 픽셀 피치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투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픽셀 피치가 3.3mm라고 합니다. 여기는 GDC의 실제 극장 운영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서버 말고도 이렇게 멀티플렉스의 상영관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신의 영화 서버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가박스 같은 곳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여기는 좀 다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스크린과 그 다음에 레이저 광원을 제조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인도랑 스페인이랑 중국이랑 이런 곳에 스크린을 공급하고 있나 보네요. 화이트 2.2 게인의 스크린인데 스페크를 극도로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HDR 표현 때문에 다 화이트 스크린을 써야 되는 환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트라이콘의 시연룸이고요. 시험에 대한 느낌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트라이콘 LED 데모 보고 나왔습니다. 사용 환경은 가로 길이 10m 정도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스피커는 3채널 전면 채널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투과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것을 보여준 시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가장 먼저 화질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소리를 투과하는 2.5mm 픽셀 피치의 LED 스크린이었는데 소리를 투과한다고 느낄 만큼 화질에서 조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던가 해상력 저하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면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만 프로세싱 능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물론 GDC 플레이어 문제일 수도 있고 LED 디스플레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바코 크리스티가 아닌 이상은 삼성에서도 똑같이 느꼈는데 화질 프로세싱 능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조라든가 피부 질감 표현에서 뭔가 약간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 점이 아쉬웠고, 다시 소리로 와보자면 사운드가 그렇게 강조된 부스가 아니라서 이걸 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소리를 기본적으로 투하하는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운드의 레벨이 조금 더 감쇄된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피커의 레벨이 좀 더 높여야 한다거나 응답 성능이 뛰어난 스피커를 써야 한다거나 하는 제약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독일이랑 스페인과 호주라든가 상하이라든가 홍콩에 이 LED를 쓴 극장이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한번 데모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소리를 투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LED가 난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퀄리티가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LED 시네마의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보고 싶었던 데모였는데 그 오늘 시네마콘에서 소개될 수는 몰랐고요. 보고 싶었던 데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데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하크니스 부스 보겠습니다. 세계 1위 스크린 제조사죠. LED 시대의 하크니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번에 하크니스는 스크린 자체보다는 스펙토라고 하는 컬러 애널라이저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그 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요 영화 이번에 개봉일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제품이 스펙토라고 하는 하크니스가 내어놓는 컬러 애널라이저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디스플레이도 크기 때문에 보기가 좋게 되어 있고요. 그래프도 이렇게 바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반갑네요. 이거는 그런데 디스플레이만 없지 저희가 쓰는 컬러 애널라이저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품이 극장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예를 들면 바코의 극장용 영상기는 이 제품 스펙토와 연결해서 바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손쉽게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여기 사운드 세팅 마이크라든가 이런 기기들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스크린 브랜드가 스크린보다는 이렇게 컬러 애널라이저를, 사운드 애널라이저나 그런 제품을 전시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자, 제가 드디어 보고 싶었던 곳 찾았습니다. 여기는 극장용 장비들, 업체들이 나와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저기 보시면 메이어라든지 여기 매그 시네마 홈셔터 스피커도 내놓는 곳인데, 극장용 스피커까지 이번에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지 매그 시네마 한번 볼까요? 저기 보시면 되게 거대한 폰 스피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 전 세계 극장 체인에서 쓰고 있는 극장 체인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CGV도 당당하게 이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4D를 위한 전동 체어를 소개하는 곳인가 보죠. 루마라는 곳이고요. 국내에 있는 4D 체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일단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렇게 약간 홈시어터처럼 또 전시를 해놓기도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메이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메이어 스피커 부스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쓰이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메가박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다가 현재는 좀 그 상용관이 별로 없죠. 코엑스에 있는 메이어 상용관도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그 상용관을 돌비 시네마로 바꾸면서 거기서 떼내온 스피커를 재활용한 것이라서 상용관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스피커는 최근에 메이어가 극장용으로 개발한 아스트리아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스트리아라는 대형 스피커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우퍼도 굉장히, 저 정도면 한 20인치는 되어 보이는 22인치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대형 유닛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한번 볼까요?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밸런스 케이블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장용 서브우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닛도 좀 크기가 봐서는 지름이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형 서브우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극장 관리할 수 있는 영상 서버 원시네마라는 곳입니다. 영상 서버를 화면을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넥스젠이라는 극장을 위한 인테리어 소재를 판매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흥미롭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극장에서 이제 놓을 수 있는 팝콘 기계, 인형 뽑기 기계를 판매하는 곳이 이번 쇼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극장용 LED 디스플레이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네요. 중국에 워낙 LED 디스플레이 산업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강자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시오라고 하는 프로젝터 쓰이는 램프 전문 기업인데 크리스티의 모기업입니다. 바코나 크리스티나 수많은 극장용 프로젝터 램프를 공급하던 곳인데 일본 기업인데요. 결국 이 회사가 이제 크리스티를 인수하면서 극장용 영상기 시장에 2등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짐작컨대 극장용 시스템 공급 회사인 것 같은데요. 주로 여기는 클립쉬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가 너무 많으니까 의미 있는 것들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극장에서 파는 음식들 부스인 것 같아요. 스낵 같은 걸 판매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4D 업체이네요. 여기도 잠시 후에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피자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는 극장용 또 램프인 오스람이 부스를 냈네요.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B2B라고 하죠. 극장 사업주들하고만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을 가볼게요. 인형 뽑기 굿즈 같은 거죠. 멀천다이저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귀엽게도 슈퍼마리오도 보입니다. 여기는 또 아이스크림까지, 매그넘 아이스크림까지 나와 있고, 우와, 여기는 볼링 기계를 나왔네요. 와, 대박입니다. 미국 극장은 한국들보다 공간이 아주 크기 때문에 수익 사업으로 아마 이런 볼링장도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피TV가 국내 독점으로 소개해드린 시네마콘 2016 어떠셨나요? HDR 바이 바코는 돌비 시네마의 108리트를 넘어 300리트 밝기의 DCI HDR을 지원하며 가장 빠르게 상영관을 확대하고 있는 차세대 극장 규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서 HDR 바이 바코 상영관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다가올 LED 시네마의 경우 삼성 오닉스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더 무르익어야 할 것 같고, 트라이콘 LED는 최초의 사운드2가 LED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 역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하피TV는 홈셔터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극장 기술 뉴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